2018년 중국 산둥성 병원을 찾은 장 씨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가족들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아내는 혼수 상태, 그리고 어린 아들은 그만 사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아이고. 첫 기사부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소식인데 사실 뭐 뺑소니 보험이 도망가지 않고 피해자들 병원에만 모시고 왔어도 사실 어린 아들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희망을 가져보게 되는데 아휴. 아니 근데 범인이 누굽니까? 이 뺑소니 범 잡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을 잃은 장 씨는요. 어떻게 이런 일? 내가 죽어야지. 다 내 잘못이야. 파렴치한 뺑소니범을 탓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고 당일 밤 장 씨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직접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는데요. 에이? 만취 상태였던 그는 결국 한 여성과 소년이 타고 있던 전동 스쿠터와 충돌, 설마.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머, 그런데 음주운전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장 씨는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 사고 수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겁니다. 아이고. 피해자들은 사고를 낸 장 씨 대신 목격자의 신고 덕분에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피해 여성은 혼수 상태,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안타깝게도 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잠깐만. 뭐야, 그 사고 피해자들이 그렇습니다. 얼마 뒤 공안에 체포된 장 씨는요. 뒤늦게 자신이 낸 뺑소니 사고 피해자들이 자기 가족인 걸 알게 됐고요. 와. 그리고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 씨는 다음 날 사고 현장에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다. 진짜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가중처벌이 뭐라고. 뭐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굴 원망해요? 본인이 저렇게 했으면. 자기가 도망갔잖아요. 그 수습했으면 좀 이런 일까지 없었을 텐데. 다 살았을 수 있지. 세상에 귀하지 않은 목숨은 없습니다. 뺑소니가 아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에게 닥친 가혹한 운명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16일을 공개합니다. 모모를 구원한 운명. 2017년 10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50대 여성 패트리샤 인먼의 아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당시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고요. 실종 사건 발생 32시간 만에 극적으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녀의 아들을 찾는 데 성공. 아이고. 다행히 제 시간에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어우, 다행이네요. 네. 경찰 덕분에 아들을 찾을 수 있었네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실종 사건에 얽힌 기막힌 운명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는데 그 이유. 사실 인먼은 생사의 고비에 놓인 자신의 아들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경찰을 과거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경찰이 방황하던 시절 큰 도움을 주고 목숨까지 구해줬는데요. 그녀와 운명적으로 재회한 경찰은 바로 수색견 루비였습니다. 방황했다고 해서 사람인 줄 알았잖아. 예, 걔도 방황합니다. 뭐 그렇겠죠. 아, 그럼 과거에 본인이 도움을 줬던 우리 개가 네.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약 7년 전이었습니다. 동물 조련사였던 인먼은 태어난 지 5개월 된 루비를 한 동물 보호소로 데려왔는데요. 근데 루비는 다른 개들보다도 유난히 활발하고 활동적이라는 이유로 무려 4번이나 파양된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비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루비를 포기했지만 루비, 너의 활발한 활동력은 분명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거야. 자, 기다려. 하지만 아무도 루비를 입양하려고 하지 않자 안락사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리고 누구보다 루비의 잠재력을 알아봤던 그녀는 경찰에 수색견으로 루비를 추천. 인먼의 도움으로 수색견이 된 루비는 문제견에서 에이스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약 7년 뒤 루비는 운명적으로 자신을 돌봐준 은인과 재회했고요. 제일 먼저 인먼의 아들을 찾는 데 성공. 그녀는 루비 덕분에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 이것도 정말 인연이 대단하다. 정말 영화 같은 네. 스토리죠. 네, 진짜 그때 그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그러면 진짜 안락사 됐을 가능성이 큰 안락- 거죠. 둘의 운명이 완전 갈리는 거잖아요. 네, 강아지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아, 그러네. 네, 정말 감동적이네요. 작은 관심과 사랑은 때론 기적 같은 운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변을 따스한 시선으로 대한다면 이 세상은 따뜻한 운명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요?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14위 공개합니다. 35년간 찾아 헤맨 언니의 정체. 2016년 영국 59세 여성 워커는 35년째 애타게 친언니를 찾고 있었는데요. 어릴 때 입양됐던 그녀는 성인이 돼서야 자신에게 친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요. 워커가 아는 것은 친언니의 이름이 제키라는 것뿐.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없었기에 친언니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 제키가 뭐 한두 명인가요?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뭐 김서방 찾기랑 비슷한 수준인데 뭐 좀 다른 정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이름만 가지고 좀 힘들죠. 피를 나눈 자매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3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으신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워커는 한 가족 찾기 단체의 도움으로 친언니의 성이 그린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워커는 이번에 언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곧장 SNS에서 제키 그린, 친언니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렇게 수천 명의 동명이인의 SNS를 일일이 확인하며 친언니 찾기에 몰입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이 사람도 그 게임 하나 보네? 다 내 친구들이잖아. 워커는 친언니 이름인 제키 그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의 SNS 친구 목록에서 자신과 함께 게임을 했던 친구들을 발견. 자신과 같은 게임을 즐기는 그녀가 뭔가 특별하게 느껴진 워커는 정중히 메시지를 보냈고요. 서로 아버지의 이름을 확인하며 대화를 이어간 끝에 그녀가 35년간 그토록 애타게 찾던 어머, 친언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헐. 35년 만에. 35년. 와 거의 뭐 이상가족 상봉이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친언니 친구 중에 워커의 게임 친구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셋이 함께 게임할 수 있었던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친언니와 모르고서 동생이 같이 게임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워커도 친언니와 통화하며 두 사람이 즐기는 게임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런데 언니도 그 게임 좋아하나 봐. 난 듀키 11인데 언니는 닉네임이 뭐야? 뭐? 네가 듀키 11이라고? 세상에 워커. 내가 위스키 666이야. 위스키 666의 충격적인 정체. 바로 워커가 무려 8년이나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며 함께 게임을 한 게임 친구였던 겁니다. 와, 대박. 심지어 두 사람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죽이 척척 잘 맞아서 게임 친구들 사이에서는 쌍둥이로 통했는데요. 근데 아이디랑 숫자 넣는 것도 약간 운명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비슷한 조합이죠. 구성 그것도. 방식이 비슷하잖아. 생각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취향도 비슷한 거고. 야 근데 소름 돋는다. 8년 동안 매일같이 게임해가지고 채팅을 나누던 사람이 내 친언니래. 그리고 온라인으로 톡을 해도 잘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게임이 또 한두 개예요. 그럼. 유저가 또 얼마나 많아. 그럼. 쉽지 않죠. 35년간 찾아 헤맸지만 사실은 매일같이 함께 해왔던 두 사람. 바로 이런 게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는 운명의 굴레 아닐까요?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13위를 공개합니다. 그녀의 우상이 된 모모.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공중고기회사 제니퍼 브리커입니다. 1987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선천적 유전장애로 하반신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출생 직후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된 뒤 두 팔과 엉덩이로 걷고 뛰며 여느 아이와 다를 것 없이 자랐고요. 열정과 끈기로 장애를 극복. 현재는 아름다운 공연을 펼치는 공중고기회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브리커가 공중고기회사가 되기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 저 언니 너무 멋있다. 나도 저 언니처럼 멋있는 점프를 하고 싶어. 브리커가 10살이던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자신보다 6살 많은 체조 선수 도미니크 모치아누가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 감동. 그때부터 브리커는 체조 선수가 되겠다고 결심했고요. 모치아누의 사진을 벽에 걸고 그녀의 경기 영상들을 찾아보며 연습에 또 연습. 결국 체조 선수가 된 브리커는 전미 청소년 체육대회 지역 예선 1위. 1999년 미국 주니어 올림픽 텀블링 부문 4위를 기록. 자신의 우상이었던 모치아누처럼 멋진 체조 선수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아, 멋있다. 이게 우상, 뭐 롤모델이 있다는 게 정말 본인에게 큰 자극이 된 거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마다 자신의 우상이었던 모치아누를 생각하며 그녀처럼 멋진 체조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던 브리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나도 모치아누처럼 멋진 언니가 있으면 좋을 텐데 혹시 내 친가족에 대해 더 아는 건 없어? 갑작스럽게 친가족이 궁금해진 브리커는 엄마에게 질문을 했고 뜻밖의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됩니다. 브리커, 사실 네 성도 모치아누야.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모치아누 선수가 네 친언니란다. 소름, 황당한데 이것도 정말? 소름인데? 사실 브리커의 양부모는 브리커가 좋아하는 모치아누의 경기를 함께 시청하던 중 화면에 잡힌 모치아누의 친부모 얼굴과 이름을 발견. 그들의 이름이 브리커의 입양 문서에 있던 이름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이 사실을 브리커가 좀 더 성장한 뒤에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배려가 있으셨네요. 그리고 그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브리커는 당신은 평생 내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제 친언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라며 모치아누에게 편지를 작성. 뜻하지 않게 헤어졌던 친자매는 20여 년 만에 감동의 재회를 했고요. 오 마이 갓. 닮았죠? 아, 닮았네. 닮았죠? 눈매가 그냥 판을 박았네요. 닮았네. 아주. 빼다 박았죠. 동생을 찾은 모치아누 역시 동생이 저 때문에 체조를 시작했다는 건 정말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에요. 브리커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거 보면 참 만날 사람은 언제나 만나게 돼 있다 이런 걸 믿게 되네요. 어떻게 언니를 보고 점프가 멋있다, 나도 저렇게 점프하고 싶다 이 생각을 했을까? 동생이 언니 모치아누. 모치아누. 지가 말하고 지가 떠줬어. 2014년 나이지리아. 의대생이었던 애니아 에그베는 해부학 수업에 참여했는데요. 잔뜩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신 앞에 선 그는 잠시 후 눈물을 터뜨리며 실습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왜요? 당시 에그베는 가슴 아픈 운명의 장난 때문에 큰 충격에 빠졌던 건데요. 그 이유. 어머니, 저 에그베예요. 지금 디바인 찾고 계신 거죠? 디바인 지금 여기 있어요. 뭐라고? 자, 그가 마주했던 시신은 바로 학창 시절부터 늘 함께 붙어 다니며 절친했던 친구 디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실종됐던 친구를 해부학 수업에서 시신으로 만난 거예요? 그렇죠. 두 친구에게 닥친 가혹한 운명의 진상은 사실 나이지리아 공권력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선 경찰의 폭행과 과잉 진압 등 공권력의 부정 행위가 만연한데요. 참고로 2020년엔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을 정도였고요. 자, 그리고 에그베의 친구인 디바인 역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밤에 외출했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 좀 가슴이 아픈 게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시신 중에 절친의 시신을 눈으로 처음 본 거잖아요. 그것도 해부학 교재로 올라와 있으니. 아, 자, 해부형 시신이 모자란 나이지리아에선 경찰이 의과대학에 합법적으로 범죄자의 시신을 인계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한 의학 전문지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해부형 시신 90% 이상이 경찰의 충격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이고요. 그중엔 에그베의 친구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도 포함. 뿐만 아니라 경찰은 고인의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거나 시신을 인계하지도 않았고요. 대학 측에 무연고 시신으로 인계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에그베는 해부학 수업에서 절친을 차가운 시신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 디바인의 가족들 역시 에그베의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고요. 가슴을 치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편 에그베에게 닥친 잔인한 운명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경찰의 만행이 만든 끔찍한 운명이라며 함께 가슴 아파했고요. 잔혹한 운명의 가해자인 경찰 중 일부는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10일을 공개합니다. 이름 때문에 밝혀진 모모의 비밀. 2009년 브라질 남부 포르토 알레그레 22세 남성 리시엥 리마는 한 마케팅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팀 매니저였던 54세 남성 헤이스가 그의 이름에 호기심을 보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신입, 이름이 류시엥이야? 프랑스식 이름이네. 가족 중에 프랑스 사람 있나? 아니요, 어머니가 지어주셨어요. 아버지 이름도 루싱이거든요.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같은 거. 이름이 류시엥이라고? 성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그냥 본인 이름이 지어진 거네요. 네. 사실 리시엥이라는 이름에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리마의 어머니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미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상황이었기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리마를 낳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이자 아이의 아버지였던 리시eng의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똑같이 지어줬던 건데요. 헐. 그래서 리마는 항상 가슴 한켠에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야, 근데 아버지와 이름이 같으니까 항상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 부를 때나 뭐 이럴 때나. 그런데 말입니다. 리마의 사연을 듣고 표정이 급격히 굳어진 헤이스. 그는 조심스럽게 리마에게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설마. 혹시 어머니 사진이 있니? 사실 헤이스의 이름 역시 리시eng 헤이스, 어? 리마와 같은 이름이었던 겁니다. 리시eng이라는 프랑스식 이름은 브라질에서는 결코 흔치 않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헤이스는 동명이인을 만나 신기한 마음에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 건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설마 설마. 아빠? 진짜? 리마 어머니의 사진을 본 헤이스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머. 사진 속 여인은 분명 22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서 한 이름인 것도 특이한 건데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었다는 거. 대박인데요. 같은 이름 덕분에 부자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고요. 그리고 22년 만에 뜻밖의 아들을 갖게 된 헤이스는요. 우리는 몸짓이랑 말투까지 똑같아요. 20년 동안 못한 아버지 역할을 이제부터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휴가도 같이 떠나고 그가 나누지 못했던 부자의 정을 나누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진짜 닮긴 했다.